안녕하세요, 스타일이 빛나입니다. 평소에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일러스트레이터가 뭔지 정확히 모르고 그냥 수업을 들으러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러스트레이터가 뭔지, 어떻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의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만 봐도 일러스트레이터의 기본적인 부분은 알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볼게요. 제가 지금 핀터레스트라는 사이트에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지금 일러스트레이션 포스터라고 검색을 했습니다. 그럼 굉장히 많은 이런 결과물들이 나오는데 이런 작업들을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로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드로잉을 제외하고는 사진이 들어간 작업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사진을 열고 시작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일러스트레이터는 아예 내가 새 파일을 열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 라는 거. 만약에 혹시나 사진이 이렇게 필요한 경우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포토샵에서 사진 작업을 다 마치고 그 다음에 그 사진을 일러스트레이터로 불러와서 가져와서 그 위에다가 얹는 작업을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는 사진을 보정하는 강력한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로 많이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로고 작업입니다. 그래서 로고 작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티셔츠에 입힌다든지 내가 판매할 물건에 로고를 넣어주고 싶다든지 할 때 일러스트레이터로 로고를 제작해서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혹은 이렇게 어떤 캐릭터 형태로 뭔가를 만들고 싶다라고 할 때도 일러스트레이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결과물을 낼 수 있는 매력적인 프로그램이죠. 일단 일러스트레이터 CC 2023 버전을 켰고요. 여기에서 새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파일에서 New를 눌러주시거나 아니면 여기 New 파일 눌러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내가 원하는 사이즈를 선택해서 파일을 만들어주시면 되는데 보통은 웹이나 아니면 프린트, 인쇄되는 그런 용도의 파일들을 선택을 해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목적에 맞춰서 이 파일을 작업을 할 건지를 미리 결정하고 들어가 주는 게 맞겠죠. 만약에 인쇄용이라고 치면은 프린트에서 어떤 사이즈를 이렇게 A4 사이즈를 고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직접 사이즈를 세팅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오른쪽에서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이즈를 하나 열어볼게요. 더블 클릭해 주시면은 이렇게 A4 사이즈가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터페이스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위쪽에는 이렇게 파일 에딧 해가지고 메뉴가 있고요. 왼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툴박스가 있고요. 여기에서 툴들을 선택해서 어떤 작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툴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패널이라는 게 있는데요. 스와치 패널, 컬러 패널, 그리고 트랜스폼 패널 이런 식으로 어떤 패널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우리가 이제 작업하게 될 공간, 아트보드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작업을 해주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러스트레이터를 처음 하시게 되면은 새 파일을 열어서 작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새 파일을 열고 내가 어떤 작업들을 할 수가 있는지를 한번 간단하게만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게 될 이 도형 툴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왼쪽에 보면은 나와 있을 거예요. 렉탱글 툴, 그리고 원 툴, 일립스 툴, 그리고 폴리건 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도형을 선택을 한 다음에 드래그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도형을 넣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 작업을 할 때는 색상을 잘 골라서 넣어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여기 스와치 패널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봐 주시면은 여기에 네모 박스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왼쪽 위에 있는 게 fill, 면색이고요. 오른쪽 밑에 있는 게 stroke, 선색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그 클릭한 게 더 위로 올라오게 되는데 거기에다가 색깔을 선택해서 집어 넣어준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색깔이 선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선색이 좀 잘 안 보이는데요. 선의 두께를 올려주시면 선이 잘 보일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에 스트로크 패널, 선과 관련된 패널이죠. 스트로크 패널로 와서 선 두께를 이렇게 올려주시면 선이 잘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 작업은 기본적으로 어떤 도형을 넣거나 아니면은 펜툴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어떤 내가 원하는 모양을 이렇게 그려줄 수도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해진 도형만을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도형의 모양을 수정할 수도 있는데 보통 그 도형 수정은 디렉트 셀렉션 툴이라는 걸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도형을 선택하고 점을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점이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그 해당되는 점에 대해서만 변경이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모양을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본적인 모양은 도형으로 그려주고 이렇게 수정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혹은 펜툴로 처음부터 내가 원하는 모양을 자유롭게 그려주는 작업들도 많이 진행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곡선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중요한 게 다 그렸으면 이동을 할 줄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동을 하실 때는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셀렉션 툴이라는 게 있습니다. 셀렉션 툴로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왔다 갔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Alt 드래그해서 복사를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마우스를 바깥쪽에 두고 회전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물론 크기 조절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전체를 선택해서 딜리트를 눌러주시면은 도형이 전부 다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작업은 기본적으로 툴로 내가 어떤 작업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패널을 이용해서 거기다가 더 추가적인 작업을 해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많이 사용하는 툴 중에서 또 타입 툴이라는 게 있는데요. 타입 툴을 한번 선택해서 작업을 해볼게요. 글씨를 쓸 때 사용을 하는 툴인데요. 여기에다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글씨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엔터를 치면은 글씨 치는 게 마무리가 됩니다. 크기 조절은 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크기를 키울 수 있는데 쉬프트를 눌러줘야지 비율이 유지가 된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에서 폰트를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해당되는 폰트 선택을 해서 이렇게 바꿔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까 전에 사용했던 펜툴이라는 걸로 정말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하트 모양을 좀 그려보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하트 모양을 만들어 봤고요. 이 도형을 반전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전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자, 옆쪽에 보시면 리플렉트 툴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내가 중심점을 바꾸고 싶은 부분을 마우스를 두시고요. Alt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반전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버티컬, 수직선을 기준으로 카피, 복사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하트가 반전 복사가 되면서 이렇게 온전한 모양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또 신기한 기능이 이렇게 도형이 있을 때 도형을 합치거나 나누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합치는 기능부터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 이 두 도형이 지금 아까 전에 이렇게 떨어져서 나눠져 있는 상태예요. 이 두 도형을 같이 드래그해서 한꺼번에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에 가보시면은 패스파인더라는 패널이 있을 거예요. 이 윈도우는 패널들을 켤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패스파인더를 눌러주시면 패스파인더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맨 첫 번째 있는 아이콘 유나이트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더 이상 따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합쳐진 도형이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색상으로 변경을 해주면은 이렇게 색깔이 바로바로 적용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로 정말 다양한 모습들을 그릴 수가 있어요. 지금은 굉장히 간단한 그런 주요한 기능들만 봤는데 로고라든지 캐릭터라든지 정말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일러스트레이터를 굉장히 좋아하고 자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작업을 해봤으니까 저장을 해야겠죠. 저장은 파일에서 세이브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원하는 그런 이름을 하나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에다 저장할지 골라주시고요. 그리고 포맷은 일러스트레이터 파일 AI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저장을 해야지 다음에 또 수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저장 눌러주시면 이렇게 버전을 선택할 수 있는데 혹시 내가 같이 작업하는 상대방의 버전이 낮은 버전이라면 그 상대방에 맞춰서 버전을 저장을 해야지 문제가 없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혼자서 쓸 거라면 지금 이 상태 그대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장이 잘 돼서 이름이 변경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닫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닫기는 여기 X를 눌러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파일에서 Close 눌러주시면 바로 닫히게 돼요. 그리고 내가 다시 이어서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럼 열어줘야 되겠죠. 최근에 작업한 작업물이 여기에 나오기는 해요. 여기서 눌러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파일에서 Open 눌러주시고 내가 원하는 작업물을 이렇게 선택해서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축키, 확대 축소 이런 거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확대를 하실 때는 컨트롤 플러스 그리고 축소를 하실 때는 컨트롤 마이너스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확대를 잔뜩 한 상태에서 이동을 하실 때는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신 상태에서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주시면 이렇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정말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만 살펴봤는데 혹시 나는 좀 더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들어볼 준비가 됐다 하시면은 제 유튜브 구독해 주시고요. 앞으로 올리는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펜 툴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펜 툴로 직선이나 곡선 그리기, 펜 툴로 그린 선을 둥글거나 뾰족하게 변경하는 방법, 그리고 펜 툴 작업을 할 때 주의사항과 세팅하는 방법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펜 툴이 어디에 쓰이는지 한번 볼 건데, 펜 툴은 정말 다양한 곳에 쓰여요. 지금 보이는 화면에서처럼 아이콘을 제작한다든지, 아니면 이러한 캐릭터를 만든다든지, 로고까지 만들 수 있는 엄청난 툴입니다. 펜 툴을 잘 다룰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러면 일러스트레이터로 오시고요. 파일에서 New를 눌러서 웹에서 웹라지로 새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 툴박스에 보시면 펜 툴이 있습니다. 선택을 해주도록 할게요. 먼저 확인해야 될 사항은 여기 컬러 패널을 보시면 스트로크, 선색을 넣을 수가 있는데 선색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저는 잘 보이는 색상으로 하나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측에 보시면 스트로크 패널이 있는데 선 두께를 잘 보일 수 있도록 조금 올려주도록 할게요. 이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직선을 그리는 법부터 볼 건데요. 직선을 그리는 거는 매우 간단합니다. 그냥 클릭해서 시작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클릭해서 계속 선을 이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처음 시작한 점으로 돌아와서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도형이 연결이 됩니다. 선을 그릴 때 그리다가 중간에 멈추고 싶다면 엔터를 쳐주시거나 아니면 선을 그리다가 컨트롤 클릭을 해주시면 선을 끊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직선을 그릴 때 Shift를 같이 눌러주시면 수직, 수평선을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어려운 곡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곡선도 시작할 때는 클릭해서 시작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위치에서 다음 점을 놓을 건지를 생각해 주시고요. 그 위치를 잡은 후에 누른 상태로 마우스를 드래그 해주시면 곡선이 생깁니다. 그리고 양옆에 이렇게 튀어나오는 더듬이 같은 부분은 방향선이라고 하는데 방향선이 있어야지만 곡선으로 선을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누른 상태로 그대로 끌어서 곡선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누른 상태로 드래그,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 이렇게. 그리고 마찬가지로 끊어줄 때는 엔터를 한번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곡선에서 방향을 바꾸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시작은 동일하게 클릭해서 시작하시고요. 다음 점에서 마우스를 두시고 누른 상태로 그대로 끌어주시면 곡선이 된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직선을 그리고 싶거나 혹은 아래쪽으로 만들어지는 곡선을 그린다고 해볼게요. 근데 이미 곡선의 방향이 위쪽으로 튀어나오게 정해져 있어요. 바로 지금처럼 다음 선의 굴곡이 내가 생각한 것과 맞지 않을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양옆에 튀어나와 있는 이 방향선이 문제인 건데요. 여기에서 내가 방금 그렸던 마지막에 있는 점에다가 마우스를 두시고요. 클릭을 한 번만 해주시면은 방금 이렇게 튀어나왔던 방향선이 사라지면서 이제 다시 자유롭게 그릴 수 있는 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직선도 그릴 수 있고요. 다시 곡선도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그리실 수가 있어요. 잘 하고 계시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마찬가지로 펜 툴을 선택을 하시고요. 선색을 골라줍니다. 그 다음에 스트로크 두께는 10 정도로 만들어 줄게요. 지금 구름 모양의 캐릭터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눈, 코, 입만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조금 확대를 해서 아래쪽에다가 보고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눈이 감겨서 아래로 처진 모습이죠. 그래서 시작 위치를 하나 잡아주시고요. 클릭. 그 다음에 여기서는 한 번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음 위치에다가 마우스를 두시고 누른 상태로 그대로 드래그를 해줍니다. 그러면 곡선이 들어갔죠? 그리고 엔터를 쳐서 끊어주세요. 여기에 속눈썹도 있어야겠죠? 클릭해서 시작을 하고 다시 클릭해서 직선으로 끝내주시고요. 엔터를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클릭, 그리고 교차되는 지점에 클릭해서 엔터 치고 마무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입도 동일하죠? 클릭해서 시작하시고요. 다음 위치를 생각해서 누른 상태로 드래그를 해줍니다. 그리고 끊어주세요. 엔터. 오른쪽 눈도 똑같아요. 클릭하시고 다음 위치 생각해서 누른 상태로 그대로 드래그 해줄게요. 끊어줄 때는 엔터. 그 다음에 속눈썹은 직선으로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시고 클릭해서 엔터로 끊어주기. 다시 클릭해서 클릭, 엔터로 끊어주기. 네, 이렇게 눈, 입을 그려봤고요. 이제 여기서 선의 끝부분 처리를 바꾸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바꾸고 싶은 선들을 셀렉션 툴로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셀렉션 툴을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방금 그린 선들을 다 선택을 할게요. 그 다음에 우측에 스트로크 패널로 와주시고요. 혹시 이 패널이 이렇게 크게 보이지 않는다면 옆에 위아래 화살표를 몇 번 눌러주시면
스트로크 패널이 크게 펼쳐집니다. 이렇게 다 펼쳐질 때까지 눌러주시면 돼요. 우리는 여기서 지금 캡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캡에는 세 종류가 있는데 여기에서 첫 번째 거는 지금처럼 끝나는 부분이 네모, 각지게 끝나는 거고요. 두 번째를 눌러주시면 끝나는 부분이 동글동글하게 끝나게 됩니다. 부드럽게 끝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그린 선보다 좀 더 튀어나오게 선을 끝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거와 조금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좀 부드러운 느낌의 선을 연출하고 싶다면 두 번째 라운드 캡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배경이 하얀색이라서 잘 안 보이지만 지금 방금 그린 눈을 이 회색 쪽으로 가져가게 되면 이렇게 색깔이 채워져 있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현재 면색이 선택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보통 펜툴로 선을 그려야 될 때 여기 있는 면색을 선택해서 넌으로 면색을 빼주고 작업을 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원하는 모양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선을 다 그린 후에 수정하는 방법을 한번 볼게요. 선을 무조건 한 번에 잘 그려야 되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수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선에서 점을 추가하거나 삭제를 한번 해볼게요. 펜 툴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선에다가 마우스를 두시면 플러스 표시가 나오죠. 클릭을 하면 점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디렉트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해서 이 점을 이렇게 옮겨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선도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조금 다른 모양의 입이 됐죠. 점을 삭제하고 싶은 경우에는 펜 툴을 다시 눌러주시고 이번에는 점을 클릭해주면 점이 삭제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 디렉트 셀렉션 툴을 이용해서 다른 방향선이나 아니면은 점의 위치를 수정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선택 툴과 도형 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콘도 함께 그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좌측에 도형 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툴을 길게 눌러보시면 사각형부터 원, 사각형, 별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원하는 것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도형이 바로 들어가요. 딜리트 하면은 지울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렉탱글 툴, 사각형부터 한번 넣어 볼 건데요. 드래그를 하면은 그냥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Shift를 같이 눌러주게 되면 정사각형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처음 그려보신 분들이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왼쪽 상단에서부터 사각형이 그려진다는 점이에요. 가운데서부터 그려지지 않는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가운데서부터 그리려면은 Alt를 누르고 그려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Shift까지 눌러주시면 정사각형으로 들어가게 되죠. 색상을 바꾸고 싶을 때는 왼쪽 상단에 여기에 면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색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옆쪽에서 두께를 올릴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사각형 안쪽에는 이렇게 동그라미 점들이 나타나 있는데요. 이 점을 그대로 드래그해서 당겨주시면은 코너를 둥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이 사각형에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 라운디드 렉탱글 툴은 잘 사용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다음 엘립스 툴은 원을 그려 넣는 툴입니다. Shift를 누르고 Alt를 눌러서 가운데서부터 그리는 것 등이 사각형과 동일해요. 색상 변경, 선 두께도 마찬가지고요. 다음은 폴리건 툴입니다. 폴리건 툴은 사각형 원과 다르게 가운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툴이고요. Shift를 누르면 수평이 맞아지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드래그를 한 상태에서 방향키 위 그리고 아래를 눌러주게 되면은 몇 각형으로 할 건지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제일 아래쪽으로 내리면 삼각형이 됩니다. 삼각형 편하게 그리는 방법 폴리곤 툴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폴리곤 툴에도 이 안쪽에 동그란 점이 있어요. 점을 당겨주시면 코너를 둥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스타 툴은 별을 그릴 수가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드래그를 떼지 않은 상태에서 방향키 위 그리고 방향키 아래를 눌러주시면은 자기 개수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hift도 한번 눌러서 그려보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여기에서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여 보시면은 별이 완만하게 혹은 뾰족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셀렉션 툴 그리고 디렉트 셀렉션 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상단에 보시면 검정색이 셀렉션 툴인데요. 이 툴은 도형을 선택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여 줄 수 있고요. 이 바깥쪽부터 크게 드래그를 하면은 여러 개를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개 이렇게 한 번에 움직일 수 있고요. 그리고 도형을 선택해서 Alt 드래그를 해주면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개 선택해서 딜리트를 누르면 한 번에 지우실 수도 있어요. 자 다음 그 옆쪽 오른쪽에 있는 디렉트 셀렉션 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디렉트 셀렉션 툴은 어떤 한 부분만 선택해서
모양을 변경할 때 사용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쪽 위에 있는 점을 클릭을 할게요. 그러면 선택된 점만 진하게 표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선택이 안 돼 있어서 흰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이렇게 어떤 한 점만 선택을 하고요. 그걸 그대로 드래그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모양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여러 개의 점을 이렇게 점선 안에 들어가게 선택을 하시고요. 점 3개 선택, 그 다음에 옮겨주시면 점 3개를 동시에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Z로 다시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렉트 셀렉션 툴로 이동을 자꾸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디렉트 셀렉션 툴로 이동을 하는 거는 좀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모양이 흐트러진다든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동을 하실 때는 셀렉션 툴, 그리고 부분 수정을 하겠다 할 때는 디렉트 셀렉션 툴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꿀팁 단축키, 정말 자주 쓰이는 단축키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복사를 할 건데 일단 Alt 드래그, 그 다음에 수평으로 그대로 움직이려면 Shift를 눌러서 그대로 마우스 떼주시면은 옆쪽으로 이동이 됐죠. 자, 그 다음에 바로 그 직후에 Ctrl D를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복사한 것을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어떤 다른 행동을 한 후에 Ctrl D를 눌러주게 되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어떠한 복사를 한 직후에 Ctrl D를 눌러주셔야지 반복 복사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셀렉션 툴로 위에 거는 딜리트해서 지워주고요. 이 아래쪽에 있는 가운데 배터리 모양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도형 툴과 선택 툴만 있으면 충분히 그리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도형을 일단 지워볼게요. 여러분들도 빈 공간에다가 한번 그려보세요. 자, 일단은 사각형을 선택을 해서 이 주황색 부분 그려보도록 할게요. 약간 좌우로 긴 사각형을 그려주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가운데를 맞추면서 그릴 거기 때문에 여기 마젠타, 핑크색의 그런 가이드가 나타나게 되죠. 여기에서 Alt를 누른 상태로 그대로 드래그를 해주시면 밑에 도형과 가운데를 맞추면서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각형을 복사해 보도록 할게요. 왼쪽에 셀렉션 툴 선택하시고요. 아래쪽에 사각형을 그대로 Alt 드래그해서 아래로 복사를 해줍니다. 색깔 변경해 줄게요. 그 다음에 크기를 그대로 쭉 늘려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코너들을 둥글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디렉트 셀렉션 툴로 얼른 바꿔주시고요. 왼쪽에 있는 점 클릭, 그 다음에 Shift를 이용해서 다중 선택을 해주세요. Shift를 이용하면 이렇게 다중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점 클릭, 그 다음에 Shift 클릭해서 2개의 점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코너 조절점을 그대로 드래그를 해서 둥글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도 동일하게 한번 해볼게요. 왼쪽에 있는 점 클릭, 그 다음에 Shift 점 클릭해서 2개의 점 선택, 그 다음에 코너 조절점을 그대로 드래그해서 둥글게 만들어줍니다. 여기까지 잘 되고 계신가요?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로 번개 모양만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저는 이 모양을 사각형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약간 위아래로 긴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색깔 다르게 변경. 자, 그 다음에 왼쪽 상단에 있는 점을 지워주도록 할 건데요. 디렉트 셀렉션 툴 부분 선택이라고 했죠. 자, 이 툴로 왼쪽 상단에 있는 점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점을 그대로 딜리트 해주면 이렇게 삼각형 모양만 남게 돼요. 그리고 복사를 할 거예요. 셀렉션 툴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Alt 드래그를 해서 복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회전을 해줄 건데요. 회전을 하실 때는 여기 바운딩 박스의 바깥쪽으로 마우스를 두면 회전 표시가 나옵니다. 그때 돌려주시면 되는데 180도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 Shift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정확하게 180도 회전이 됐고요. 위치만 좀 맞춰서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2개를 크게 드래그를 해서 둘 다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아까 만든 사각형 위에다가 얹어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도형 툴과 선택 툴을 이용한 아이콘을 만들어 봤습니다. 회전과 반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전 기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잎사귀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런 모양을 그리고 싶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펜툴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그릴 수도 있는데 일단 반을 먼저 그리고 오른쪽에 똑같은 모양을 반전을 시켜서 붙여 넣으면 양쪽이 균일한 대칭이 되는 그런 도형을 만들 수가 있겠죠. 먼저 반쪽만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펜툴을 이용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펜툴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먼저 위쪽에 한번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Shift 클릭해서 아래쪽 클릭. 자, 그 다음에 다시 위쪽 점으로 가서 누른 상태로 그대로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운데가 통통해진 그런 모습으로 도형이 반쪽만 그려지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셀렉션 툴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시면은 반쪽이 잘 그려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오른쪽 스와치에서 면색을 하나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선색은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반전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왼쪽에 로테이트 툴을 길게 눌러주시면 리플렉트 툴이 나옵니다. 눌러주시고요. 이제 이 툴을 이용해서 오른쪽을 똑같은 모양으로 반전을 시켜서 채워줄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Alt 키를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반전 툴을 사용할 때는 이 지금 파란색으로 보이는 중심점이 중요한데 이 중심점을 옮겨주는 키가 Alt 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선에 패스라고 안내가 나오죠. 자, 이게 딱 떴을 때 클릭을 해주시면은 리플렉트 옵션이 나오면서 여기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준은 버티컬, 수직선을 기준으로 반전을 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OK 하면은 이게 이동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복사, 카피를 눌러주도록 할게요. 일단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에도 똑같은 모습의 대칭되는 도형이 하나가 더 생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하시고 이 두 개를 한꺼번에 선택한 다음에 패스파인더로 합쳐주도록 할게요. 패스파인더에서 유나이트를 이용해서 이 툴을 합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완벽하게 하나의 도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위아래가 약간 코너가 둥글게 들어가 있죠. 코너를 둥글게 만들고 싶으시면 이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한번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조절점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절점을 살짝만 안쪽으로 당겨주시면은 둥글게 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음은 회전하는 법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잎사귀 만든 것을 이렇게 왼쪽처럼 하나, 둘, 세 개를 이렇게 쭈르르르 놔주고 싶어요. 이럴 때는 셀렉션 툴을 이용해서 잎사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Alt 드래그를 해서 회전을 이렇게 일일이 시켜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작업 시간도 오래 걸리고 내가 어떤 원하는 각도나 균일한 회전을 시키기는 좀 힘들 수 있다. 좀 자유로운 모양을 놓을 때는 괜찮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회전, 로테이트 툴의 힘을 빌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잎사귀를 선택을 하신 상태에서 셀렉션 툴로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 로테이트 툴을 선택을 해줍니다. 자, 로테이트 툴이랑 리플렉트 툴의 공통점은 Alt 키를 사용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전에 중심점이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로테이트 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중심점이 이 파란색인데 이 중심점을 아래쪽으로 좀 내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Alt를 누른 상태에서 아래쪽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중심점 내려온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각도를 입력을 해줄게요. 저는 45도로 하고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OK 이동이죠. 그래서 카피, 복사를 해줍니다. 지금 복사를 해줘야 되는 상황. 자, 그 다음에 바로 다음 반복 할 때는 Ctrl D 눌러주시면은 반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Ctrl D를 여러 번 누르면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균일한 모양을 그릴 때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도형을 내가 원하는 형태로 바꿔보는 작업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을 자르기 혹은 나누기, 도형을 합치기, 도형을 빼기, 이 세 가지를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합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트를 만들 건데요. 반쪽만 그리고 그 다음에 반전시켜서 합치도록 할게요. 펜 툴을 먼저 선택을 하시고 반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펜 툴 사용 방법은 알고 계시죠? 누르고 드래그 하면 곡선이 그려져요. 아랫부분에서 찍고 위에 시작 위치로 다시 연결을 해줍니다. 하트가 그려졌고요. 스워치 패널에서 면색을 하나 채우고 선색은 없애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셀렉션 툴로 밖에 한번 눌러서 해제했다가 다시 정확하게 하트 반쪽을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리플렉트 툴로 반전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시죠? Alt를 누른 상태로 이 오른쪽 끝쪽에 마우스를 두시고 클릭, 그 다음에 버티컬을 기준으로 카피를 해줍니다. 중심점을 옮기면서 반전을 시켜주는 방법이었고요. 그럼 이제 드디어 이 두 도형을 합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셀렉션 툴 선택하시고
두 개의 도형을 다 드래그해서 선택해 주시고요. 상단에 윈도우로 가서 패스파인더라는 패널을 열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패스파인더에서 첫 번째 유나이트라는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이 두 도형이 이렇게 합쳐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르기 혹은 나누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하트를 좀 자유로운 모양으로 자르고 싶은 상태다라고 하시면 여기 보이는 나이프 툴이라는 것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도형이 선택된 상태에서 진짜 우리가 실제로 칼질을 하듯이 이 바깥쪽부터 크게 이렇게 그냥 드래그를 해서 칼질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하시고요. 밖에 한번 눌러서 해제하셨다가 오른쪽 것만 이렇게 드래그를 해보시면 내가 원하는 대로 바로 형태가 잘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컨트롤 Z에서 다시 붙인 다음에 이번에는 좀 정확한 모양으로 자르고 싶다 하는 경우를 보도록 할게요. 이 하트를 이렇게 사선으로 정확하게 직선으로 자르고 싶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펜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 바깥쪽부터 크게 클릭해서 완전히 또 바깥쪽 우측 하단에 선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엔터로 끊어주시고요. 잘 보일 수 있도록 선색을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정확하게 직선이 그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셀렉션 툴을 이용해서 하트와 선을 동시에 드래그해서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열어놨던 패스파인더 있죠? 여기에서 아랫줄의 맨 왼쪽 디바이드라는 아이콘을 클릭해줍니다. 그러면 선이 없어지면서 이게 뭔가 잘려나간 듯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언그룹을 한번 해주세요. 오른쪽 클릭해서 언그룹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밖에 한번 눌렀다가 내가 원하는 쪽을 움직여주시면 이렇게 잘려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드, 나누기를 한 직후에는 이 도형이 그룹화가 되기 때문에 언그룹을 꼭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컨트롤 Z에서 합쳐진 상태로 돌리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원을 겉에다가 크게 하나 그려주도록 할게요. 좌측에서 일립스 툴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크게 Shift를 누르면서 정원을 그려줍니다. 서치에서 면색 하나 변경해 주도록 할게요. 자, 지금 그린 원에서 가운데 하트 모양, 아까 전에 그려놨던 그 하트 모양을 뺄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이 뚫려져 나가겠죠. 이때 중요한 거는 내가 빼고 싶은 모양이 더 위쪽에 올라와 있어야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원을 아래로 내려주면 되겠죠. Ctrl Shift 대괄호 왼쪽을 눌러주면 도형이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하트가 위쪽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서로의 위치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하시고요. 크게 드래그를 해줍니다. 그리고 위치를 좀 잘 맞춰줄게요. 위쪽에 정렬을 가운데 가로세로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패스파인더로 가서 두 번째 아이콘 마이너스 프론트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 도형을 움직여보면 이렇게 안쪽이 뚫려져 나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학생분들이 색상 고르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색상 잘 고르는 방법 3가지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할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 색상 조합 사이트에서 색상을 참고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어도비에서 발표한 새로운 기술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은 기존 일러스트레이터에 있는 방법입니다. 먼저 내가 원하는 객체를 셀렉션 툴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저는 그룹이 되어 있는데 해당되는 거를 다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상단으로 올라가면 동그란 모양 리컬러 아트웍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컬러 라이브러리를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내가 원하는 카테고리를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키즈라는 카테고리를 선택한다면 그거에 해당되는 그런 컬러들로 여기가 채워지게 돼요. 다른 걸로 한번 골라볼게요. 만약에 푸드에 아이스크림을 선택을 한다 라고 하면 마치 그 아이스크림이 떠오르는 그런 색감들로 알아서 이렇게 입혀지게 됩니다. 너무 편한 기능이죠. 눌러보면서 이것저것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하나의 색깔에서 파생되는 색상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사이트를 참조할 수도 있지만 일러스트레이터에 기존에 그 기능이 있어요. 자, 일단은 이렇게 내가 원하는 객체를 하나만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단에 컬러 가이드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맨 왼쪽에 지금 현재의 색상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걸 한번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 색 조합을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살펴보시고 원하는 색감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잘 어울리는 색상을 이렇게 골라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좋은 기능들이 있는데 활용을 좀 못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기존에 있는 기능을 일단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외부에 색상이 잘 조합되어 있는 사이트들이 많은데요. 그 웹사이트를 참고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이 컬러헌트라는 사이트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이트들이 있어요. 더 많은 사이트들을 원하시는 분들은 구글에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많이 나올 겁니다. 일단 저는 자주 사용하는 이 컬러헌트라는 사이트에서 색상을 가져오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굉장히 컬러 조합들이 많이 있습니다. 좌측에서 내가 원하는 색 조합을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마음에 드는 색상을 골라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지금 여기서 이 컬러 조합을 사용을 하고 싶어요. 마우스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면은 뭔가 숫자랑 영어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그 숫자 영어 조합 부분을 한번 클릭을 해줍니다. 이게 컬러 코드인데 이 컬러 코드가 이렇게 복사가 돼요. 복사된 거 보이시죠? 그 다음 이제 바로 일러스트레이터로 와서 내가 변경하고 싶은 부분의 개체를 선택을 하고 좌측에 fill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컬러 피커를 열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바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Ctrl V. 자, 그러면 내가 방금 가져온 색이 이렇게 위에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OK 해주시면 되겠죠. 짠! 그러면 이렇게 색상이 가져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해서 여기 있는 색상들을 복사해서 가져가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어도비의 새로운 신기능을 활용을 하는 방법인데요. 구독을 하고 있는 유료 사용자여야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일단은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열어주세요. 그 다음에 좌측에 보면은 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베타 앱 눌러주시고 저는 지금 일러스트레이터 베타가 설치가 되어 있지만 아마 안 되어져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설치라고 뜰 건데 설치를 눌러서 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베타 앱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방금 설치한 일러스트레이터 베타 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파일을 열어주시면 돼요. 화면은 크게 다르지 않죠? 근데 여기에 이제 추가된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일단 마찬가지 셀렉션 툴을 이용해서 색상을 바꿀 개체들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아까 전에 사용했던 리컬러 아트웍이라는 아이콘을 다시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옆쪽에 뭔가 메뉴가 하나가 더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Generative Recolor라는 메뉴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이 기능은 AI가 탑재되어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기 프롬프트 명령어를 입력을 해주면은 그대로 분위기를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죠? 예를 들면은 제가 이런 식으로 지금 단어를 입력합니다. 그냥 떠오르는 거 아무거나 적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래쪽에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그거에 어울리는 다양한 결과물들을 아래쪽에서 볼 수가 있고요. 제가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색감이 좋으네요. 뭔가 여기에 명령어가 잘 떠오르지 않는다 하면은 이 아래쪽에 있는 샘플을 그대로 눌러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좀 더 화려한 결과물들이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바로바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리컬러 메뉴로 돌아가면 여기서 좀 더 세세한 그런 색감들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Generative Recolor라는 신기술을 사용을 하면 디자인 작업을 할 때 색상을 고르는 수고는 이제 많이 덜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처음에 굉장히 놀랐던 기능인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텍스트의 모양을 변경하는 기능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실무에서도 정말 많이 사용되는 기능이죠. 먼저 타입 툴로 글씨를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툴에는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맨 위에 있는 그냥 일반 타입 툴로 써주시면 됩니다. 클릭을 해서 내가 쓰고 싶은 글씨를 적어주면 되겠고요. 엔터는 줄바꿈, 그 다음에 컨트롤 엔터를 쳐야지 마무리가 된다라는 사실, 그리고 상단으로 올라가서 폰트를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폰트는 다운로드를 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기존에 있는 것을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다운로드를 미리 해놨는데요. 조금 두꺼운 폰트로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여기서 위에서 숫자로 조정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주로 이 박스의 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크기 조절을 하는 편이고요. Shift를 눌러서 글자가 찌그러지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색상은 스와치에서 선택하시면 바로바로 변경되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텍스트의 모양을 변경을 하실 때는 상단으로 올라가서 여기 있는 워프 텍스트라는 기능을 이용을 하셔도 되고요. 여기에 스타일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도형을 이용해서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왼편에 보면 일립스 툴이 있습니다. 일립스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원하는 크기만큼 원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정원으로 쉬프트를 눌러서 그려줬고요. 색상도 다르게 하나 변경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의 기능을 실행을 해볼 건데요. 지금 상태로 기능 진행을 하게 되면 모양이 좀 덜 예쁘게 나올 것 같아서 이 도형을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셀렉션 툴로 이 글씨는 잠시 위로 옮겨주고요. 원을 선택을 한 다음에 왼쪽에서 이레이저 툴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크기 조절은 대괄호를 이용해서 해주시고요. 멀리서부터 부드럽게 가운데를 지나가주면 됩니다. 완성이 됐을 때 약간 간격을 두고 싶어서 이렇게 가운데를 좀 지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셀렉션 툴로 이 글씨를 하나 더 복사를 할게요. Alt 드래그를 해서 복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아래쪽은 다른 글씨로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Ctrl Enter. 자, 그러면 이 위에 쪽 글씨는 위에 쪽 도형과 연결이 될 것이고요. 아래쪽 글씨는 아래쪽 도형과 연결이 될 예정입니다. 오늘 사용할 기능은 글씨 하나와 도형 하나를 일단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 그리고 인벨롭 디스톨트로 가서 여기 세 번째 있는 탑 오브젝트 메뉴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짠! 그러면 이렇게 도형 모양 그대로 글씨가 변형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아래쪽도 같이 드래그를 해서 똑같이 실행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렇게 글씨와 도형이 있을 때 글씨가 더 위쪽에 이렇게 올라와 있다면 이 두 개를 선택해서 아까처럼 기능을 실행하는 경우에 이렇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경고창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씨를 반드시 도형보다 아래쪽으로 내려준 후에 그대로 기능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색상 변경은 글씨를 더블 클릭한 후에 색상을 변경하시고 바깥쪽을 다시 더블 클릭해서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양에만 이미지를 나타내고 싶을 때 사용하는 기능 클리핑 마스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분들께서 약간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도형이 한 개일 때는 괜찮은데 도형이 여러 개일 때 내가 원하는 대로 클리핑 마스크가 안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 부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 파일을 열어주시고요. 여기다가 이미지를 가져와 볼게요. 상단의 파일에서 플레이스를 눌러주시고요. 원하는 이미지를 한 장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해서 넣어주시고요. 이미지가 너무 커서 좀 줄여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미지는 이 상단에 임베드를 눌러주셔야지 이 파일 자체에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원본 파일이 없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형 하나로 클리핑 마스크를 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원하는 도형을 그려주세요. 저는 별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원하는 도형을 그려 넣어주시고요. 셀렉션 툴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두 개를 한꺼번에 드래그를 해주시고 오른쪽 클릭해서 Make 클리핑 마스크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클리핑 마스크가 처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제할 때는 오른쪽 클릭해서 릴리즈 클리핑 마스크 눌러주시면 되고요. 해제한 후에는 이 도형이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색깔이 빠져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면 잘 찾아서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도형이 여러 개인 경우에 클리핑 마스크 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미지는 왼쪽으로 좀 치워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원하는 도형을 여기다가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렉탱글 툴을 이용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저는 좀 체크 무늬 같은 느낌을 내고 싶어서 일단 사각형을 하나 그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Alt 드래그를 해서 바로 옆쪽에다가 붙여줄게요. 그리고 나서 Ctrl D를 눌러주시면서 옆쪽으로 도형을 더 붙여줍니다. 그리고 중간에 들어간 이 도형들을 Shift를 눌러서 선택을 하시고 한꺼번에 딜리트로 지워줄게요. 도형과 똑같은 간격으로 옆을 비워두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선택해서 아래쪽으로 더 복사를 해주도록 할게요. Alt 드래그해서 아래쪽으로 복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 같이 선택을 해서 한꺼번에 두 줄씩 Alt 드래그해서 복사를 해주고요. Ctrl D를 눌러서 아래쪽으로 다시 복사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빠르게 체크 무늬가 완성이 됐고요. 모양을 조금만 수정해 주도록 할게요.
다음에 셀렉션 툴로 이미지를 도형 쪽으로 가져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오른쪽 클릭,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의 도형에만 클리핑이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원한 건 이런 모양이 아니죠. 클리핑 마스크를 할 때는 이렇게 내가 원하는 그 모양, 프레임이 있다면은 그 모양들이 전체가 다 하나로 이루어진 도형이어야지만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게 다 따로따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한꺼번에 마스크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형들, 사각형들을 다 한꺼번에 선택을 할게요. 다 같이 드래그를 해주시고 이미지만 Shift 클릭해서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단에 오브젝트 그리고 컴파운드 패스로 가신 다음에 메이크를 눌러주시면 딱히 변화는 없어 보이지만 이 도형들이 이제 다 하나로 합쳐진 상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hift 이미지 클릭해서 전체를 다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 클릭해서 Make 클리핑 마스크를 딱 눌러주시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모양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잠깐 Ctrl Z에서 돌릴게요. 우리가 이 사각형들을 컴파운드 패스로 만들어 줬었는데 패스파인더에도 Unite라는 합치는 기능이 있었어요. 근데 이 Unite라는 기능은 지금 클리핑 마스크 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Unite로 이 도형들을 이렇게 합쳐주게 되면 서로 겹쳐져 있거나 맞닿아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로 합쳐지지만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합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Unite를 한 상태에서 우리가 클리핑 마스크를 다시 실행을 한다고 해도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나오지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컴파운드 패스를 해주셔야 되고요. 컴파운드 패스 단축키는 Ctrl 숫자 8이고요. 클리핑 마스크 단축키는 Ctrl 숫자 7이 되겠습니다. 단축키까지 알고 계시면 더 빠른 작업이 가능하겠죠. 사진을 그냥 일러로 가져왔을 때는 색상을 바꾸는 게 불가능해요. 오늘 알려드리는 이 기능을 사용하면 사진에 면색과 선색을 자유롭게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원하는 이미지를 일러스트레이터로 이렇게 가져옵니다. 폴더에서 드래그 하시거나 아니면은 파일에서 플레이스 기능을 활용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사진을 일단 임베드를 시켜주시고요. 이미지를 파일에 포함시키는 기능입니다. 자, 그럼 이제 펜 툴을 사용하지 않고 이미지를 벡터화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선택한 상태에서 위에 보시면 이미지 트레이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고요. 이런 경고창이 나왔을 때는 OK를 눌러주시면 돼요. 짠, 그러면 이렇게 뭔가 바로 달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경계가 그렇게 뚜렷해 보이지는 않죠. 그래서 여기 왼쪽 상단에 프리셋에 가보면 일단 디폴트로 되어 있는 거는 흑백으로밖에 처리가 안 돼요. 그래서 뭐 3가지 컬러, 6가지, 16가지 등등 여러 가지의 그런 표현 방식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3가지 컬러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6가지 컬러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6가지 컬러 그리고 좀 더 사진과 가까운 모습을 나타내고 싶다면 여기에 하이 피델리티나 아니면 로우 피델리티를 눌러서 조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서 이제 마무리를 해볼게요. 상단으로 와서 익스펜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뭔가 변한 거 확인되시나요? 자, 지금 이게 그룹 처리가 되어 있는데 그룹을 한번 풀어주시면 돼요. Ctrl Shift G를 눌러서 언그룹 해주시고요. 그다음 밖에 눌러서 해제했다가 이렇게 배경만 선택을 해보시면은 삭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사진을 벡터화 시키는 작업을 마무리했고요. 여기서 색깔을 좀 바꾸고 싶다 하시면은 전체를 선택해서 상단에 리컬러 아트웍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설명을 드렸었던 제너레이티브 리컬러를 사용해 주시면 좀 더 다채로운 색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색깔 좋은데요? 굉장히 멋있는 작업물이 바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실루엣을 만들고 싶다 하시면은 이 전체 선택해서 검정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패스파인더에서 유나이트를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이게 전체가 하나로 합쳐지게 됩니다. 펜 툴이 없더라도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사진 색상 바꾸는 거 이제는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겠죠? 블렌드라는 기능을 살펴볼 건데요. 블렌드는 색상과 색상 그리고 모양과 모양까지 연결을 해주는 아주 유용한 기능입니다. 블렌드가 어떤 기능인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도형을 각기 다른 색상으로 그리고 각기 다른 모양으로 하나씩 그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두 도형을 셀렉션 툴로 이렇게 같이 선택을 하시고요.
상단에 오브젝트 그리고 블렌드 그 다음에 메이크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중간 단계에 도형이 생기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이 중간 단계를 옵션에서 조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오브젝트, 블렌드, 그 다음에 블렌드 옵션으로 가시면은 여기서 옵션을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페이싱에서 두 번째 스텝으로 바꿔주시고요. 스텝을 올려주게 되면 이렇게 중간 단계가 그 개수만큼 생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해서 오늘 만들 예제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페인트 브러쉬 툴로 한번 곡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곡선을 좀 길게 이렇게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한 줄 그려주시고요. 약간은 겹쳐지게 한 줄을 더 넣어주도록 할게요. 셀렉션 툴을 선택해서 선을 위치를 바꿔준다든지 회전을 시켜주신다든지 자유롭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배경색과 좀 연결되는 느낌을 주고 싶어서 사각형을 클릭해서 아트보드 사이즈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만들어둔 컬러 팔레트가 있는데요. 이 색상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렬 가로 세로 한 번씩 해주시고요. 어레인지 기능으로 맨 밑으로 보내줄게요. 컨트롤 쉬프트 대괄호 왼쪽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 하나는 선택을 해서 배경과 동일한 색상으로 색상을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가져오면 면색으로 가져와지니까 쉬프트 클릭해서 선색으로 가져오세요. 그 다음에 이번에 나머지 다른 선 하나를 선택을 하시고 여기다가는 그레디언트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일단 오른쪽에 그레디언트 패널에서 기본 색상으로 색상을 넣어주시고요. 여기 왼쪽에 있는 색깔을 더블 클릭해서 여기도 컬러 피커가 있어요. 아이드로프 툴. 네, 이 툴을 이용해서 미리 지정되어 놓은 색깔을 넣어줄게요. 오른쪽도 동일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심심한 느낌이 날 수도 있어서 색상을 하나만 더 추가를 해주도록 할게요. 오른쪽에 있는 색상을 Alt 드래그해서 왼쪽에다가 똑같이 하나 더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셀렉션 툴로 선 두 개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브젝트, 블렌드, 그리고 메이크를 눌러줍니다. 역시나 중간 단계가 선 하나밖에 생성이 안 됐는데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오브젝트에 블렌드 옵션으로 가주시면 돼요. 그리고 스페이싱을 스텝으로 바꿔주시고요. 숫자를 조금씩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무리 OK. 원하는 만큼 선을 더 넣으신 다음에 블렌드 효과를 적용을 해보시면 멋진 작품이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클리핑 마스크만 씌워주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밑에 있는 배경으로 사용된 사각형 크기랑 동일한 사각형을 하나 더 넣어줄게요. 사각형 선택을 하시고 복사 Ctrl C, 그 다음에 Ctrl Shift V를 눌러서 맨 위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체 선택 Ctrl A 하시고 오른쪽 클릭해서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짠! 이렇게 해주시면 멋진 블렌드 효과를 집어넣은 작업물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미지나 개체가 점점 사라지는 기능을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이는 것처럼 점점 사라지는 개체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셔야 될 것은 이미지 혹은 내가 그린 캐릭터라든지 원하는 개체들을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무지개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개체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내가 준비한 개체 크기보다 훨씬 더 큰 사각형을 넣어주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사각형, 렉탱글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개체를 다 가릴 정도의 크기로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지금 이 구름은 별개라서 신경 쓰지 않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 사각형에다가 그레디언트를 넣어주려고 해요. 색상과 색상을 이어주는 기능이죠. 패널로 가신 다음에 여기 그레디언트 기본 검정흰색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셀렉션 툴로 내가 원하는 개체와 방금 그린 사각형을 같이 선택을 해주세요. 다른 필요 없는 개체까지 선택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개체가 같이 선택이 된 후에는 우측에 Transparency로 간 다음에 여기서 Make Mask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은 오퍼시티 마스크라는 게 적용이 된 상태입니다. 여기 버튼이 릴리즈로 바뀌었죠. 이 버튼을 다시 눌러주게 되면 바로 해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그레디언트를 수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네모난 부분 여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정 상태로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패널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레디언트를 내가 조정하는 거에 따라서 이 모양이 사라지는 게 바뀌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오퍼시티 마스크는 검정에 해당하는 부분이 우리 눈에 안 보여지게 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우측의 무지개를 없애고 싶기 때문에
그레디언트의 방향을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레디언트 2를 선택을 하고 검정 부분이 오른쪽에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어주면 되겠죠. 원하는 모습이 나올 때까지 계속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패널로 온 다음에 자세한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검정의 위치, 그리고 여기 이 상단의 점을 조정하시면서 내가 마음에 드는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퍼시티 마스크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여기 트랜스페런시 패널에서 수정을 다 한 후에는 왼쪽에 개체 부분을 눌러주셔야지 수정이 끝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학생분들이 이 부분에서 실수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브러쉬 툴 사용법을 알아보고 브러쉬를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는 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는 브러쉬 툴이 두 종류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페인트 브러쉬 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인트 브러쉬 툴은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그려 넣어주시면 완성했을 때 이게 선 형태로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블러 브러쉬 툴은 이렇게 그려 넣었을 때 완성된 모습을 보면 아까와 같이 선이 아니고 면 형태로 바로 채워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두 브러쉬 툴의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오늘은 페인트 브러쉬 툴을 이용해서 브러쉬를 만들어서 적용하는 것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미지를 하나 가져올게요. 폴더에서 바로 드래그를 해주시고요. 저는 밤하늘 사진을 가져왔는데 밤하늘에 별을 브러쉬로 그려 넣는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미지를 가져오셨으면 컨트롤 숫자 2 눌러서 바로 잠가주세요. 그 다음에 별을 하나 그려주도록 할게요. 좌측에 스타툴을 이용해서 별을 좀 작게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면색을 검정으로 일단 지정하고요. 선색은 빼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 별을 바로 브러쉬로 등록을 해주도록 할게요. 여기 브러쉬 패널로 오시면 이 아래쪽에 브러쉬 등록하는 뉴 브러쉬 아이콘이 있습니다. 눌러줄게요. 저는 여기서 스캐터 브러쉬를 선택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바로 옵션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름은 임의로 지정을 해주시고요. 사이즈, 스페이싱, 스캐터, 그리고 로테이션 이렇게 네 가지를 조정해서 브러쉬를 다양하게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변경을 안 한 상태로 제가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네, 페인트 브러쉬 툴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를 해보면 별이 들어가기는 하는데 굉장히 단순하게 이렇게 일렬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좀 다채롭게 이렇게 퍼진 모습으로 별을 넣고 싶기 때문에 이 브러쉬를 좀 조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아까 그 옵션 창을 다시 띄우시려면 여기 브러쉬 패널로 와서 내가 등록한 브러쉬를 더블 클릭해줍니다. 다시 옵션이 나왔죠? 저는 사이즈부터 이 스페이싱 그리고 스캐터 그 다음에 로테이션 모든 것을 다 랜덤으로 지정을 할 거예요. 고정된 값을 이용을 하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범위의 정도를 좀 조정을 해볼 건데요. 여기 프리뷰를 체크를 하시고 진행을 해볼게요. 제가 숫자를 조정을 하면은 이 기존의 선이 변경되는 거 보이시죠? 이 숫자를 조정해서 범위를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사이즈는 크기고 스페이싱은 간격이에요.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스캐터 조정. 스캐터는 이 한 번 브러쉬를 그어줄 때 얼마나 더 퍼지게 만들어주느냐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로테이션은 회전이겠죠. 아까 이렇게 일렬이었던 브러쉬가 이렇게 다채로운 형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OK 눌러볼게요. 그리고 기존 것은 그냥 놔두고 새롭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페인트 브러쉬 툴을 선택을 하고 그어보시면 이렇게 한번 그었을 때 굉장히 다양한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의 모습과 굉장히 다르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색깔을 바꾸려고 하는데 이제 선색을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내가 다른 색깔을 이렇게 선택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브러쉬를 그어보면 계속 그 전에 등록했던 도형의 색깔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색상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이것도 옵션에서 조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더블 클릭해서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 메소드 부분을 넌이 아니고 틴트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OK 할게요. 마찬가지 기존 선은 남겨두고 원하는 색깔을 하나 지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어보면 내가 고른 색상의 브러쉬가 적용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 두께를 좀 낮춰주시면 더 작은 형태로도 넣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선 두께도 조정을 잘 해보세요. 브러쉬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